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교감할 때요, 쓸 사진이 다운로드 기간이 지나서 제가 다시 좀 사진 좀 보내주세요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을 아직 확인을 안 하셔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네, 제일 먼저 교감을 나눴던 그 사진을 다시 사용하게 됐습니다. 사진 때문에 교감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혹시 제가 또, 다른 사진이 있으면, 새로운 어떤 영상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부분에서 좀 더 새로울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그 사진을 좀 쓰려고 했는데, 대답을 받지, 메일 확인을 안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먼저 받은 사진을 다시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월이입니다. 월이가 이제 교감 거의 며칠 앞에 있을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는요, 한 달 훨씬 전에 교감을 나눈 겁니다. 그거를 5월 20일인가 며칠이지? 이 앞전에 한 며칠 전에 업로드를 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업로드 예약이 다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월이를 늘 날짜가 네,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건데 그리고 나서 바로 또 교감을 신청하신 거라 이 교감도 굉장히 오래된 거죠. 신청하신 지는. 자, 어쨌든 월이하고는 두 번째 교감이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이제 영상에 녹화를 하려 합니다. 주신 질문은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니가 월이 죽기 전에 언니 새끼도 다시 꼭 돌아달라고 얘기했던 거 들었을까? 다시 돌아올 거니? 라는 질문하고요. 종종 가족들에게 엄마, 아빠, 또 언니와 오빠 옆에 왔다가 가는지, 아직도 언니는 월이 냄새나는 이불을 꼭 안고 잔다고, 그리고 월이의 지금 기분, 컨디션 같은 것들은 어떤지, 그리고 요청의 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월이와 교감을 마쳤고요. 그럼 이제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나무가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평범한 나무예요. 평범한 나무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나무 뒤쪽에서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지? 저기 이렇게 보는데요. 흙이 팍팍 튀고 있습니다. 나무 뒤로 뭐가 흙이 튀고 있어요. 그래서, 뭘까 하고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요. 머리가 땅을 막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해?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라고 합니다. 나무 밑에를요,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어?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별거 아니에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환하게 웃으면서요. 굉장히 재밌어 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밌어? 라고 하니까 뭘 찾고 있니?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요. 그냥 땅을 파는 거예요. 네, 그냥 땅을 파는 것이 재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렇구나. 라고 하고 이제 주변을 둘러봤죠. 숲의 나무 향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아이고야, 혹시 저거 다 네가 그런 거니?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꽤 많은 곳을 땅을 다 파헤쳐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저거 전부 다 네가 한 거니? 라고 했더니요. 네, 제가 전부 다 땅을 파헤치고 놀았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땅을 파는 게 좋았대요. 뭘 찾으려고 한 것보다도요. 땅을 파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내고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저 아래에 제가 지내는 곳이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까요. 인디언 텐트? 네, 인디언 텐트 같은 것이 서 있어요. 네. 그래서 저거 말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네, 저겁니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더라고요.
혼자 지내고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라고 하네요. 일단은, 네, 지금은 혼자예요. 텐트 옆에는요, 폭포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폭포의 물이요, 구름에서 이제, 네, 직접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간만에 진짜 무지개 다리 건너온 것 같구나. 좀 비현실적인 상황, 네, 몽환적인, 실제적이지 않은, 네,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요 근래 사실, 이렇게 환상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멋진 곳에서 지내는구나. 언니 오빠도 좋아하실 것 같아. 이런 곳에 있다고 하면은, 언니 오빠도 조금은 안심하실 것 같다라고, 네, 전했습니다. 햇볕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언니가 우리 무지개 다리 건너기 전에 꼭 다시 오라고 얘기했다고 하시던데, 들었니? 돌아올 계획은 알아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처음 교감을 나눌 때요, 어떻게 돌아오는 건지 몰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지금도 몰라요.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그래서 이 질문이 다시 나온 거거든요. 언니는 우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전에 꼭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했다고 하시던데, 돌아올 계획은 알아냈니? 알아냈어?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네, 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네, 그러고 싶다고 정말, 네, 그렇게 되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럼 계획이 생겼니? 라고 제가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은 얘기는요, 어, 좀 복잡할까요? 좀 그렇게 느껴지긴 했는데, 이게 음성으로 들은 게 아니고요. 좀 복잡한 이게 전에 받은 건 있는데요. 제가 이걸 풀어나가면서 여러분께 옮겨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 음, 매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옮겨 적으면서. 일단 그래도 최대한, 음, 좀 쉽게 제가 이제 한번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저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요. 전 더 많은 것을 느끼길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야 해요. 라고 합니다. 나 아닌 다른 이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나 아닌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에게 전해주더라고요. 나를 아끼고, 어, 내가 아끼는 상황을 만들어줄 존재가 있어야 해요.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혼자 이룰 수 없어요. 라고요. 제가 지금 이 들은 걸 정리하면 지금 이런 글이거든요. 뭔가 지금 머리는, 새로운 걸 좀 더 알고 싶어 하고, 좀 더 느끼고 싶어 하고, 좀 더 나아가고 싶어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아닌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 하고, 그 상황을 만들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이룰 수가 없어요.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거든요. 질문은요, 다시 돌아올 거야? 돌아올 계획을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대답은, 네, 돌아올게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 아이는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해줘요. 알긴 알 것 같은데, 네, 어렵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발전을 하기 위해서요, 돌아올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아, 종종 언니와 오빠 그리고 엄마 아빠 곁에 있다가 가는지 궁금하시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가는데 잘 있다고, 건강하다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기 위해서요, 저는 늘 가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언제나처럼 내 자리에 지켜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다 합니다. 네. 잘 있다고, 건강하다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기 위해서요, 가족들을 보러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언니는 아직도 월이 냄새 나는 이불 안고 잔다고 하셔. 이렇게 전했더니요, 그 이불 냄새 나는 그 이불에서 나는 냄새는 저예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편안하세요 라고, 네,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언니께서는 이불이신가요? 이불에 배어있는 향기라는 것 또는 냄새라는 것에 딱 그런 냄새야 라고 정의를 하셨나요? 머리는요, 그건 냄새가 아니라 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냄새가 아닙니다. 머리입니다. 머리가 접니다 라고 하니까요. 머리의 지금 기분은 어때? 컨디션은 어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컨디션은 좋아요. 몸도 많이 가볍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고, 네, 분명하게 알고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합니다. 전 앞으로의 다가올 기대감에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라고 하네요. 언니와 오빠도 그러길 바래요. 가야 할 길을 모르면 무척 길게 느껴지잖아요 라고 합니다. 저는, 네, 저는 목적지를 알고 있어서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목적지를 알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언니, 오빠, 그리고 엄마와 아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본 것을 가족 모두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을 보았어요 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전 가족들에게 많은 것을 받고 왔어요 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줘서 감사했어요. 내가 가족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난 그것을 할 거예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언니의 마음속에는 월이가 늘 1등이었다고, 늘 기도하고 다시 만나는 날까지 언니는 열심히 살아간다 하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랬어 라고, 네, 마지막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언니의 기도는 분명 나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이미 만났음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었거든요. 뭐랄까, 조금 내가 굉장히 똑똑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고상한 느낌? 음, 제가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처음 할 때쯤에요. 처음 이제, 네,
이걸 해봐야지 라고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때 굉장히 똑똑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한 말은요.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이상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저한테 묻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가족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그 외에 뭐가 있나요? 라고 네, 묻는 것처럼 그때는 저는 어, 좀 많이 놀랐어요. 강아지들이 이런 생각을 하나? 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머리도요. 조금 좀 많이 틀려요. 물론 제가 들은 거를 제가 이렇게 적어서 전해드리긴 하지만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좀 뭐랄까 고급스럽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머리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